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오늘은 사전투표 시작일입니다. 어, 매매일지 쓰기에 앞서 조금 보편적으로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중산층의 여느 평범한 아주 일반적인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 누구나 유년기에 한 번쯤 꿈꿨을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뭐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거나 대통령이 되겠다.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었는데 뭐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꿨을 법한 아주 평범하고 또 일반적인 거죠. 그런 소시민들의 삶에서 꾸는 꿈 중에 가장 큰 꿈, 대통령. 그 선거가 오늘 있습니다. 우리 집만의 특별함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큰 사람이 되려면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죠.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 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뭐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나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술 담배를 하지 않았고, 뭐 지금도 담배는 피지 않지만 대학생이 되어서까지도 뭐 남들 다 해본다는 염색이나 파마조차도 한 번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한 강박이 좀 있었어요. 뭐가 됐든 사회의 규범이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전과가 없어야 되고 그래야 한다고, 언제나 법을 준수하며 사회 질서를 지키고 빨간 줄 그어서는 큰 사람이 된 일에 걸림돌이 되니까 빨간 줄을 그어서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또 그게 당연하고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거였죠. 이것은 그렇게 막 특별하거나 그런 특별함이 아니라 소시민의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는 3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세상은 법치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다른 잣대로 다르게 작용하였으며 법치를 준수하면 그냥 그저 그런 그냥 좀 준수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오히려 크고 큰 사람이 되려면 법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전과가 생겨서 빨간 줄이라도 그어갖고 뭔가 법을 더 이용하고 그래야 더 큰 힘과 영향을 가지는 그런 몰상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법치가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법치가 강력했다면, 처벌이 강력했다면 불법 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갖는 자가 개를 끌고 산책을 다닐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음주운전의 형량이 강력했다면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물론 이제 처벌을 다 받아서 똑같은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해야 되고 똑같은 권리를 갖겠지만, 음주운전의 형량이 강력했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대선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벌도 강력하고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 인식이 그거에 합당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다수의 국민을 위해 또한 다수의 국민을 위해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으려고 시행한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대선에 나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뭐 전과로 놓고 보면 전과 4범 대 전과 7범이라는 이야기가 많죠.
이재명이 4건, 김문수가 7건. 근데 이제 공보에 올라온 거는 어, 이재명 3건, 김문수 3건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내역들은 다 삭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집회, 감염법에 대한 것도 나오는구나. 집회, 21년도. 뭐 요런 거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시위, 민주화 시위 때문에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21년도, 24년도는 그거랑 상관이 없죠. 김문수 후보, 뭐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2003년도, 음주운전 2004년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3건씩 있네요. 이렇게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대선에 나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과자가 일반인과 다르다거나 뭐 차별받아야 하는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다만 처벌이 강력하고 법치가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면 전과자라는 그게 사회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강력한 억제제가 돼서 법치를 또 잘 지키는 세상이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실상이 그렇지가 않죠. 법치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강하게 적용하여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명정대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줄곧 띄고인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지지하고 말해왔지만 지지한다고. 그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더욱이 전과자라고 해서 무조건 대선을 나가지 못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면 세상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균등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법을 준수하며 살았다고 생각되던 사람이 법을 이용하고 악용하며 법을 휘두르며 살아왔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의 서울대 엘리트라는 사람이 저렇게 불법적으로 계엄을 했다는 것만 놓고 봐도 과연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왔을까? 오히려 그 법을 갖다가 악용해서 법을 휘두르며 살아오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게 되는 거죠. 제 말들이 보편적으로 타당성을 가지진 않습니다. 그냥 저의 생각이고 저의 의견일 뿐이니까요. 절대적 진리도 아니고요. 전과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하면서 혐의를 가진 피해자일 뿐인데 왜 개 끌고 산책을 못하냐? 이 이야기를 앞에서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있구나. 이미 너는 그릇된 시선으로 차별을 말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저에게 반문한다면 맞습니다. 저는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법치가 강력하고 보편적이었다면 또 상식적이었다면 아마 구속이 안 풀리지 않았을까요?
풀리지 않지 않았을까요? 풀리지 않지 않다. 풀리지 않았을까요? 풀리지 구속이 풀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속이 풀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전과가 없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준석 후보 같이 다른 유력한 후보도 지금 어떤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혐의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법을 가장 잘 알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니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미래에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전과자가 되든 뭐가 됐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애초에 법치라는 게 타당성 보편적이고 강력하고 그랬다면 과연 대통령이 돼서도 불법을 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더 나아가서 애초에 전두환이 내란 혐의로 사형을 집행당했다면 26만원 드립이나 후에 다른 불법적인 계엄이 일어날 수나 있었을까요? 본보기가 되는 사형으로 집행이 됐었다면 뭐 26만원 드립 같은 것도 나오지도 못했을 거고 전재산이 26만원이나 29만원인가 그런 드립도 나오지 못했을 거고 이런 불법적인 계엄이 또다시 일어나지도 않았었겠죠. 그렇다고 제가 이제 전과가 없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유력한 후보도 어떤 혐의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준석도 뭐가 있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혐의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치, 그냥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건너는, 신호가 바뀌면 손을 높이 치켜들고 건너는, 어린 시절 누구에게나 가르쳐지는 그 작은 규칙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제약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커다란 제약이 아닌 그냥 일상적인 삶의 기준들, 그런 것들이 무언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요즘의 현실이 아닌가 싶었기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비록 결혼을 못해서 아이가 없지만 과연 내가 미래의 내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는 세상이 될까? 뭐 몰라요. 내가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악행을 저지를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를 더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지만 적어도 나는 이런 작은 노력이라도 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어도, 아니구나. 제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어도, 제가 지지하는 이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가 뽑고자 하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시는 방향성에 걸맞는 사람을 각자의 미래를 위해, 각자의 삶을 위해 그 뜻들이 모여, 모두의 뜻이 모여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게 반드시
투표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무능력하고 부족하면 한마디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투표도 하지도 않아 놓고 따질 수가 없잖아요. 로또를 단 한 번도 사지도 않고 당첨되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 근데 그런 마음을 세상에 공공연하게 대놓고 나는 로또 한 번도 당첨 안 됐다고 왜 차별하냐고 따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로또를 사려는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무언가를 따지고 정부가 제대로 못한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냐, 다 정부 탓이다, 그렇게 하려거든 적어도 내 손으로 내가 지지를 했던 사람이 당선이 되든 아니든 적어도 내 손으로 투표를 해서 그 한마디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권자라는 강력한 힘을 꼭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16분이나 됐네, 이 짧은 글 얘기하는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매매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정책주들이 조금씩 반등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등이라고 했나요? 반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NXT 거래 시간에 전전일 매수했던 삼성 출판사를 매도했습니다. 코나아이가 이재명 지역화폐 정책주인데, 저는 이재명 주로 참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게 반향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이재명 주로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그게 뭐 이재명을 뽑으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뭔가 조금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얘가 유력한 후보여서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재명이 답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랬다는 거. 퀄리터스 반도체 전일 시초에 매수했던 퀄리터스 매도. 고점은 놓쳤네요. 이게 고점을 먹기가 힘들어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딱 그렇게 찍어서. 이건 어떻게 먹었지? 코나이는 계속 보던 거라서 그렇긴 한데, 근데 뭐 어쨌든 힘듭니다. 이렇게 걸어지나? 7시 50 몇 분에 걸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걸어봤어요. 아마 안 걸어질 거예요. 코나이 다시 나왔네. 고점을 갱신했구나. 이제 코나이 여기 고점 매도 이유, 코나아이의 고점 매도 이유. 에이씨, 일봉상 저항. 에어레인은 언제 샀지? 이때 샀나? 여기인가 여기 어딘가에 샀었거든요. 에어레인 매도 이유, 일봉상 저항. 어제 말씀드렸던 JW 신약 매도.
굳이 두 개가 중복해서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스트에이드가 아마 AI 관련주일 것 같아. 아마 AI 관련주로 상승한 것 같습니다. 손오공은 제가 방에서 처음 말씀드렸을 때가 요때거든요. 요때 급락 초였는데 제 매수 단가는 474. 지금 100% 넘게 상승 중. 그 시기 부분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손오공은 뭐 이때 언제 요때 부근에서도 아마 방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손오공 이야기를 요때 5월 어린이날 전쯤에. 왜냐하면 이제 손오공이 그 어린이날 관련 그거기 때문에. 홀딩 중인데 일봉상 저항을 보여드리려고 캡처했었습니다. 제가 올리는 모든 스샷들은 제 단톡방에서 업로드한 것들을 그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모티브 링크 방에서 올리는 것들을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모티브 링크도 팔고 나니까 쭉 빠졌다 이렇게 올린 건데,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셔서, 매도의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셔서 요 일봉상에 요거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 회원분께서 매도의 근거를 물으셔서 일봉상의 저항을 캡처 보여드렸습니다. 뭐 저는 유료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거 왜 또 올렸어? 무언가 안 올라갔다는 얘긴데, 그러면 아 여기 다르구나. 노란선 부근의 저항에 매도하였습니다. 왜 또 올린 거야? 뭐지? 몰라. 일단 올렸으니까 올렸고, 11시 35분 일신바이오 상한가 예측,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신바이오와 서린바이오, 이지바이오는 삼형제, 일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짝짓기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짝짓기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이지바이오는 잘 안가서 일전에 매도치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대장과 부대장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노메트리, 사실 요게 이제 어제 가장 비중이 높았던 종목이거든요. 뭐 딱히 할 말은 없어요. 이노메트리 제가 좋아하는 우듬지팜 역시 이재명 정책주. 차트만 놓고 보면 아직 시세가 죽지 않았다고 판단돼서 홀딩 중이었습니다. 저 아래 평단에서 홀딩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하네 보고서 그냥 매수 추가로 때린 건데, 오늘 매매는 이제 오늘 매수했던 거 위주로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눌림에 많이 매수한 일신바이오, 마찬가지로 눌림에 많이 매수한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상한가 달성, 그거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다. 램테크 제가 좋아하는 자리, 종배였던 종목,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 우듬지팜 일봉상 저항, 매도 이유 보면은 2000 부근대로 계속 매도가 많죠. 저항이기 때문에 그 부근에 매도를 진행한 겁니다. 서린바이오 8950 전량 매도 9000 살짝 넘었다가 하락. 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가 2시 30분인데 잠깐 누워있단. 오늘 매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시 30분까지의 캡처였는데 2시 30분 상한가 2개, 요 말을 끝으로 저는 잠들었거든요. 일신바이오랑 일신바이오 나이백 상한가 2개, 나이백은 점상, 일신바이오 나이백 서린바이오. 네,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투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어디가 됐든 본인이 생각하는 그 가치가 있는 곳에 반드시 투표를 하셔서 권리를 지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뿅!